니세코이는 한 선남선녀가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블록버스터한 러브스토리다. 어떻게 사랑이 블록버스터? 라고 묻는다면 로이랑 로사 같은 관계라고나 할까? 남자는 야쿠자의 가문, 반대로 여자는 갱스터의 가문.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았던 둘이 만나 꽁냥대는 빗세게 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사쿠라라는 거. 사쿠라네? 둘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며, 야쿠자 이치조 라쿠, 갱스터 키리사키 치토게는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 연인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야쿠자가 사는 지역에 갱스터가 이사를 와버렸고 이는 파벌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이 싸움을 막기 위해 한 곳에 모인 두 보스는 친자식들을 연인 관계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지만, 숨막힐 때 조여오는 조직원들의 압박에 또 하나의 나가 튀어나오기 3초 전이다. 사상 검증단을 속여 목숨을 부지해야 하며 하기 싫은 일들과 마주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역시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일정 부분 얻어지는 것도 있다. 작가인 코미 나오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의 소질을 가져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훗날 그때의 상상을 실현시킨 작품이 그의 첫 데뷔작이 되기도 하였다. 타고났다는 건 이런 것? 하지만 천재도 배움은 필요한 것. 본인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미술부, 졸업 후엔 만화 전문학교에 들어가 소년점프 편집부에 입사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데뷔작 더블아츠가 연재되는데, 어린 시절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의 첫 작품은 표절 시비로 욕을 먹게 되고 끝내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그는 더블아츠를 위해 소년점프에서 나온 상태였으며, 그의 첫 커리어가 표절 만화가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대기업 회사까지 때려칠 정도로 만화에 진심인 그는 이제부턴 정말 만화뿐이라며 신의 한 수를 두는데, 아마추어 시절 그를 만화가로 만들어준 작품 아일랜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을 제작. 대부분의 만화가 빈번히 퇴짜를 맞으며 그대로 방구석 백수가 될 뻔했으나, 과거 연재한 사랑의 신님을 본 담당 편집자, 야 너도 연재할 수 있어, 내 말만 따른다면, 응? 싱글이지만 러브 코미디 장르를 적극 추천하면서 새로 시도한 것이 니세코이 단편이다. 이후 작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어 2012년 5월 만화 연재를 시작. 소설은 2013년 6월, 애니와 게임은 2014년 1월과 11월, 영화는 2018년 12월에 제작되었다. 그때의 단편은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애니로 접한 사람이라면 적잖이 충격받을 수 있는데, 빨간 리본의 금발 포니테일, 파란 눈이 포인트였던 치토게는 평범한 트윈테일의 갈색 눈이었고, 둥글둥글한 모습의 현재 라쿠는 성격이며 눈매가 좀 더 날카로웠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무슨 충격이냐 하겠는데, 단편에선 오노데라가 등장하지 않는다. 참고로 오노데라는 3회에 걸친 공식 인기 투표에서 1위를 2번 차지해 가장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녀의 인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작가는 과거를 추구하는 것인지 클리셰를 반복. 유독 니세코이에선 러브 코미디의 공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빵을 물고 등교하던 여주가 지나가던 남주와 부딪혀 같은 반에서 만난다거나, 서로 싫어했던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 다수의 여자들과 썸을 타지만 주인공이 심형이라는 점. 물론 나이스보트 엔딩을 피하기 위한 남주의 뼈를 깎는 인내심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나, 어렸을 때부터 과보호를 받았던 라쿠를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조직원들의 도련님이었던 그는 강제 경호를 받아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왕따였던 건 아니고 마이코 슈만이 유치원 때부터 친했다고 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애니는 소꿉친구를 메인 히로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로 설정하거나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 보니 왕따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력자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야쿠자들 사이에서 흑화하지 않았던 라쿠는 본성이 순해서 남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주곤 하는데, 길 잃은 할머니를 도와주느라 수학여행에 늦거나 자신을 죽이러 온 츠구미에게 상담까지 해주는 착한 성격. 아니 천사 성격이라 해야 할지도. 인간뿐만 아니라 버려진 동물까지 해결해준다. 학교의 사육장에서 매번 다양한 동물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80마리에 달하며, 알파카, 레서판다, 큰 코뿔새, 흰 올빼미 등 흔한 동물부터 희귀 동물까지 문제없이 케어하는 걸 봐선 강형호급 동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기엔, 이상하리만큼 동물들에게 미움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의 몸에서 나는 화약 냄새 때문이다. 결국 주변 환경 때문이지 운 없는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런데 때론 운이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라쿠는 치토게와 가짜 연인을 행세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한 소녀가 있었는데, 둘은 서로 잊지 않으려 남자는 목걸이를, 여자는 열쇠를 나눠 가지게 된다. 그렇게 목걸이로 마음을 간직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치토게와의 격한 첫 만남으로 결혼증표를 잃어버린 라쿠. 며칠간의 탐색 끝에 다행히 목걸이는
치토게는 되찾았으나 오노데라 코사키, 타치바나 마리카, 카나쿠라 유이, 키리사키 치토게 총 4명의 소녀가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누가 10년 전 결혼 상대였는지를 알 수 없는 가츠식 불운을 보여준다. 물론 구라임. 이거에 공감하면 애알못이니 베르세르크는 꼭 봐라. 이건 진심이니까 2번 봐라.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용의자 키리사키 치토게, 그녀는 갱스터 비하이브 조직의 후계자로 어머니가 세계적인 대기업 플라워 코퍼레이션의 이사이다.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급 수저인 그녀는 전형적인 엄친딸 포지션이며 미국에 있을 당시 명문중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2m가 넘는 담장도 가볍게 넘는 피지컬을 가졌다. 라쿠를 주먹 한 방에 날려버리는 괴력의 소유자니 히로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그녀가 히로인인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치토게는 요리를 못한다. 본인도 지금까지 이게 왜 애니 속 히로인 포인트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뭔 이유가 있어서 돈 잃고 매 맞아서 이 새끼야? 그냥 그러려니 납득하도록 하자. 오, 그런 것이었구나. 납득 완료. 바오가 치가이마스 기레이 데스네. 두 번째 히로인 오노데라 코사키. 그녀 또한 요리 실력은 젬병인데 얼핏 보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지만 맛만큼은 치토게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요리를 제외하면 평범한 소녀로 다른 히로인들은 한가닥하는 집안의 후계자인데 그녀는 평범한 일본 가정집의 딸이며 누구에게나 다정한 성격이다. 라쿠아는 중학교 때 만났는데 뜨거운 중화덮밥을 머리에 쏟은 해프닝이 그와 친구가 된 계기이다. 라쿠의 대처가 굉장히 상냥해서 그를 짝사랑해왔다고. 그렇기에 오노데라는 1순위였던 오토리 역으로 진학하려 했으나 라쿠를 따라 본야리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 턱걸이로 합격해 같은 반에 다니게 되었다. 당연히 그녀 혼자 라쿠의 반은 아니고 세 번째 히로인 타치바나 마리카 또한 같은 반이다. 두 갈래의 긴 갈색머리, 커다란 꽃핀을 꽂은 미소녀, 기운 넘치는 성격에 라쿠를 향한 적극적인 어필. 넘어갔다간 철컹철컹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경찰청장의 외동딸이자 일본 4대 가문 중 하나로 초고층 맨션의 한 층을 전부 사용할 만큼 만만치 않은 부자 집안이며 경찰청장과 야쿠자 보스는 서로를 아는 상태다. 즉 치토게와 라쿠의 또 다른 버전이랄까. 과거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서로를 인정한 뒤 자식들의 결혼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이쯤 되면 진짜 빌런은 아버지들이 아닐까. 오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른들 말만 잘 들으면 누워서도 떡이 나온다더니 그녀는 라쿠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10년 전부터 신부 수업을 해왔으며 몸매도 열심히 가꾸고 짧았던 머리를 길게 기르는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보거 조리사 면허가 있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고 초콜릿으로 다비드상을 제작, 직접 지게차까지 만들 만큼 손재주는 수준급, 보컬 레슨을 받아 노래 또한 굉장히 잘한다. 예상했다시피 그 노력은 10년 전 라쿠에게 반했기 때문인데 몸이 약해 요양원에서 지내던 그녀는 우연히 창문을 통해 들어온 마성 라쿠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그녀는 현재 10년 전 추억을 얼핏 기억하고 있는 히로인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여친상이지만 한 사람만 바라보며 돌진하는 메가데레라 오히려 라쿠가 부담스러워하는 지경이라고. 역시 너무 많이 알아도 손해인 듯. 그래서 여기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네 번째 히로인 카나쿠라 유이. 그녀는 2살 연상에 무려 라쿠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고 무시하지 마시길. 그녀는 흑사회 중 하나인 차슈회의 보스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가능한 엘리트인데 그 능력을 라쿠 꼬시는 데 쓸 뿐이다. 생각해보면 그거 외에 능력도 딱히 없는 편. 이미 키의 주인이 아니란 걸 짐작한 그녀는 별의별 방법으로 그를 꼬셔내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잠깐 누구세요? 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이다. 스포를 싫어한다면 눈과 귀를 효과적으로 막도록 하자. 애니는 3기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이 모르는 캐릭터이며 히로인이라기엔 너무 늦게 등장해서 리뷰 카페 빅데이터 결과 놀랍게도 히로인의 가능성이 제일 적다. 그런데 정배들 정신이 들어? 이쪽에 강하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편. 이렇듯 등장인물 각자가 개성있고 매력적이라 팬들 사이에서도 진 히로인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보통의 러브 코미디라면 한 히로인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 경우 나머지가 묻히게 되지만 이세코이는 오노데라의 인기가 많았음에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유지되었다. 역배들 정신이 들어? 덕분에 인기는 더욱 상승해 러브 코미디 장르 최초로 2016년 6월에 1000만 부를 돌파, 2018년엔 1200만 부까지 돌파하면서 소년점프 역사상 최다 판매 러브 코미디 2위에 선정되었다. 물론 이 압도적인 판매량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애니의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인데 샤프트 특유의 작화나 연출이 원작의 화풍과 잘 어울려 호평이 자자했다. 옛날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괜찮을 정도.
잠깐, 이 뭐야? 그러나 이야기 시리즈와 같은 판타지적인 연출이 들어가 러브 코미디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별로.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는 멈추지 않아 보이. 이걸 의식한 샤프트는 2015년 4월 1일 샤프트 40주년을 기념하여 극장판 니세코이 모노가타리의 콜라보 제작이 결정되었다는 만우절 장난임. 사실 그런 콜라보는 예전에부터 없었고 어쩔 TV 당할 뿐이었는데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콜라보는 실존한다. 슈퍼마리오 메이커에서 마리오의 스킨 중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2014년 제작된 대전 게임 제이스타즈 빅토리 버서스에서는 서포트 전용 캐릭터로 등장했다. 이 외에도 알터라는 회사의 피규어가 화제가 되었는데 한 팬이 탈착식이 아닌 치토게의 옷을 벗겨냈더니 눈치 빠른 경영진이 그 안에 속옷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여러분도 집에 있는 피규어로 한번 도전해 보시게. 이기면 신짜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 하지만 피규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 학생회장 라쿠 선배를 짝사랑하는 오노데라가 마법소녀로 선택되는 스피노프 만화 매지컬 파티시의 코사키가 있는데 변신을 할 때마다 헐벗는 연출 및 서비스신이 무한하다고. 여담으로 오노데라는 은큼할 것 같은 여자 캐릭터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혹시 스피노프의 여파가 여기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한 여자만 사랑하는 진정한 상남자 치바현에 사는 Y씨는 무려 1회 인기 투표에서만 1500개의 엽서를 보내며 마리카를 응원했다. 제2회 인기 투표에선 마리카를 2위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고 마리카의 생일인 3월 3일엔 그녀의 열쇠를 본뜬 커스텀 유리구두와 꽃다발을 보냈다고 한다. 러브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니세코이는 꼭 봐라. 자, 그럼 저번 주 추천 댓글 시간 시작!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보쿠노 피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상무 형님의 액션 쾌감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 추천하자. 우리 엄마가 영상 매일 본단 말이야. 이번에야말로 댓글로 다음 애니를 추천하면 TMI로 돌아오겠다. 육국학